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 대응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미 앞서 상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또다시 통과했다는 소식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먼저 보죠.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 대응 법안이 하원을 드디어 통과했네요. 네, 18일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코비드-19 혐오 범죄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364표, 반대 6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아시아계 주민들에게 벌어지는 혐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규정을 담았는데 최근 아시아계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 전반에서 엄중하고 가중되는 위기에 맞서는 중대한 입법 조치다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엄중하고 가중되는 위기다.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아시아계 주민들을 상대로 이 증오를 표현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약 1년 동안 미 전역에서 총 3,800여 건에 달하는 아시아계 주민 차별 관련 사건들이 보고가 됐다라고 법안 서두에 명시가 됐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아시아계 주민들이 공격당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아계 주민 대상 공격이 늘어났고 그것이 이 법안을 채택한 이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그레이스 맹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최근 약 1년 반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편견과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참아내도록 강요받는데 이제 지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채택 직후 맹 의원은 이제 아시아계 사회가 벌이고 있는 싸움에 든든한 뒷받침을 갖게 됐다고 소회를 얘기했고요. 네. 맹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전폭적으로 예외 없이 지지를 했고 반대 62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이 법안 이 민주당이 주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표결에서 62명 제외한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한인 여성 정치인들이죠. 영킴 의원, 미셀 박스틸 의원도 역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이지만요. 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가릴 일이 아니고 혐오와 싸우는 것은 초당파적 사안이다라고 미셀 박스틸 의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연방 법무부 내에 아시아계 대상 이 증오 관련 사건 검토를 급행 처리하는 직위를 새로 두도록 했습니다. 네. 또한 지역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이 법무부가 지원을 하고 혐오 범죄 자료 수집을 촉진하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이 핫라인 전화도 각 주정부 산하 기관에 설치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렇게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이 혐오 범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죠? 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미 곳곳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들이 잇따랐습니다. 뉴욕 시내 번화가인 맨하탄 한복판에서 38살 흑인 남성이 65살 아시아계 여성을 발로 차고 짓밟는 사건이 이게 영상으로 찍혀서 파장이 일었었고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인 업주가 교환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CCTV 카메라에 담겨서 또 전국적인 관심도 끌었었습니다. 네. 또한 지난 3월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일대에서 아시아계 스파업소 3곳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일어나 아시아계 여성을 포함한 총 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애틀란타 총격 사건 혐오 범죄이냐 아니냐 논란이 꽤 되어 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판명이 됐나요? 혐오 범죄로? 혐오 범죄 급증 와중에 일어난 대표적 사건으로 이번 법안에서 규정이 됐습니다. 예. 현정 그랜트 씨, 김순자 씨, 유영애 씨, 박순정 씨 등 한인을 포함한 희생자들의 이름이 이 법안 제2조에 분명히 명기가 됐습니다. 아.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이 지난 11일 이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에게 이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을 해서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아시안 혐오 대응법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최종 입법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습니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 그 당시 찬성 94표, 반대가 1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반대한 사람은 극렬 보수 인사로 평가받는 조시 홀리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당시 홀리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말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런 행위를 감시하는 권한까지 연방정부 법무부에 쥐어줬다라고 홀리 의원이 이제 자신은 그 반박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또 법안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면서 혐오 범죄 사건을 규정할 수 있는 끝없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준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건 큰 문제다 이렇게 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법안이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조만간 공식 발효가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직후에 아주 중대한 입법이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법안 내용이 시행이 되면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이 섬 지역 출신 주민들에게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미국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서명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군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또 통과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급 미사일 구축함 커티스 윌버호가 지난 월요일에 대만 해협을 통과를 했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번이 5번째입니다. 예, 이 대만 해협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수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서 타이완도 자국의 일부이며 본토 중국과 이 타이완 섬 사이의 좁은 해협인 이 타이완 해협도 자국의 영해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습니다. 네. 중국은 또 남중국해의 90% 이상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공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대만 해협은 남중국해로 연결이 되는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이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근거가 없다면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번에 미 해군 7함대가 이렇게 대만 해협을 통과한 건데 이번 임무 수행에 관한 보도문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커티스 윌버의 대만 해협 통과는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 날아가고 항해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대변인이 이 커티스 윌버호의 항로를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중국군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이 대변인은 미국의 행동은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자꾸 주는 것이면서 의도적으로 영내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또 비난을 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이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18일 하원 중국위원회와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화상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외교적 보이콧 어떤 의미인가요? 네, 각국이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고 기업들이 후원을 막는 전면적인 보이콧 대신에 각국 정상들이 개막식에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불참을 하자라는 것이 펠로시 의장의 주장입니다. 네. 펠로시 의장은 각국 정상들이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중국의 집단 학살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치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다른 나라가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 펠로시 의장도 과거에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이 하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도 중국의 티베트 탄압을 이유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개막식 불참을 요구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이런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 정부는 동맹국이나 협력 국가들과 보이콧에 대한 논의도 한 적이 없고 현재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측은 지난주 미 의회에 서한을 보냈는데 올림픽 대회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그동안 오랫동안 열심히 훈련해온 선수들을 불확실한 상황 위에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보이콧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